코로나19가 시작되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진 집단은 노인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고령의 성도님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같은 교회 다니던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다 아파서 결국 양로원으로 갔다. 이건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약화된 것이었어요. 예배의 기둥이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한국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양로원, 요양병원은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유럽의 뉴스에서는 양로원 집단 사망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고, 미국에서도 요양원 전체가 봉쇄된 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팬데믹 중에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집단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인층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했죠. 노인들이 가장 위험하니까 먼저 보호해드리겠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 다큐멘터리 탐사보고서 7에는 백신 접종 후 10시간 만에 사지마비가 된 사례가 나오고 1년 넘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결국 돌아가신 분도 나옵니다. 유럽에서도 백신을 먼저 맞은 노인 요양원에서 이상 반응과 집단 사망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CDC의 VAERS 시스템에는 노인 접종자들의 사망 부작용 사례가 대량으로 보고되었지만 정부는 대부분 인과관계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양병원 줄폐업과 154조 치매머니.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아십니까? 바로 요양병원 줄폐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배경에는 154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가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을 줄이고 환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시키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 같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돈을 공공신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과 대기업이 개입해 노인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고통은 곧 새로운 산업과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팬데믹과 강제 백신 시나리오. 그렇다면 만약 제2의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인층이 실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들이 가장 위험하다,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강제 백신이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양병원, 요양원은 통제 강화 대상이 될 것이고, 노인 인구 전체를 세금보험 치매먼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강화될 겁니다. 즉, 노인 돌봄이 아니라 노인 통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와 우리의 질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노인들인가?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취약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교회의 근간이었고 가정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약화됩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연금, 의료비, 요양비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생깁니다. 결국 영적 경제적 이유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희생된 노인들의 눈물이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정부는 왜 피해자 가족들에게 침묵하는가? 왜 노인들의 죽음이 단순한 숫자로만 기록되는가? 다음 팬데믹이 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강제 백신과 노인 통제, 그리고 세금 착복이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외쳐야 합니다. 노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침묵 속에 묻어버리지 맙시다.